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전 국민 선거 참관 감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저 말고 그 부방대에 있는 다른 강사님들이 또 많이 교육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부방대가 한 10,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오늘까지 합치면은 여기 한 300명 오셨나요? 500명 오셨나요? 그러면은 10,000명 플러스 50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수백 명씩 계속 쌓아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가 근데 왜 이 참관 캠페인을 하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 앞에 있는 그 영어 있잖아요. www.ejarmy.org 이것이 저희 부방대 홈페이지 그 주소입니다.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이 총선 대비한 활동 페이지부터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그 가입을 해주시면은 그 많은 애국 시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 보내드려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방대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바로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페이지가 사실 우리가 왜 이번에 전 국민 선거 참관 캠페인을 하게 됐는가 라는 걸 만들어낸 그 3장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6, 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공직선거를 보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이 첫 번째 선거가 2017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었고요. 두 번째가 2018년도에 있었던 동시지방선거, 그 다음 2020년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가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를 갖다가 불러일으킨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선거가 왜곡되고 망가졌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선거를 갖다가 바로 잡아보겠다, 감시하겠다, 참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계신 사진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맨 오른쪽에 보면은 진짜 가짜라고 한 사진이 있죠? 네, 저 사진이 뭐냐면은 2017년도에 그때 5구 대선이었는가 하여튼 그 대선 때 나왔던 이상한 투표지들이었어요. 진짜라고 써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신 투표지고요. 중간에 있는 거와 그 옆에 있는 가짜라고 써있는 것은 가짜 투표지입니다. 저 가짜 투표지가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전 국민이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누구도 하나 집어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게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저런 투표지가 뭐였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달라요. 투표지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다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가장 밑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저기 뭐라 글씨가 적혀있냐면요 책임위원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어요. 전 대한민국에서 찍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기세한 게 아니에요. 저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나 북한에서 찍어갖고 온 거예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엄청 쏟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누가 당선됐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결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 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걸 갖다 신경을 못 썼어요. 몇몇 소수만 이거 정말 이상하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울벌토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워낙 소수가 저걸 갖다가 관심을 갖고 뭔가 문제 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걸 갖다가 들을 경향이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다음 2018년도 넘어갔습니다. 2018년도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대규모 조작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단초가 된 선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부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 선거가 때 여러분이 계신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밤 12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선거구에도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졸려갖고 다들 주무시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선거 결과 다 뒤바뀌어 있었어요. 다. 새벽 3시쯤 되니까 어디선가 이상한 투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몰표. 그리고 새벽 4, 5시 되니까 다 뒤바뀌었어요. 6시, 7시에는 당락이 다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에서 총 16개 광역시도 선거에서 14개 갖다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대구시장 선거하고 경북도지사 선거 2개만 당시에 한국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기가 막혔던 선거 결과는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서울 지역. 서울에 당시 25개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구 하나만 한국당이 이기고 나머지 24개 갖다가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강남구 구청장도 민주당이 이기고 송파구 구청장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송파구하고 강남구에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더욱더 기가 막혔던 것은 24명의 민주당 구청장이 다 특정 지역이 고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부산하고 울산이었어요. 부산의 총 구청장이 15개입니다. 15개 구청장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13개 이기고 한국당이 2개 이겼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당이 13개 이기고 민주당이 2개 이겨요. 뒤집힌 거야. 정반대로. 부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반대 나오니까. 이보다도 기가 막혔던 울산이었어요. 울산에 구청장이 5개가 있었는데 5개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5개 다 한국당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근데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상식, 여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하고 정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문제됐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해갖고 소위 선거를 갖다 감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대 총선이 됐을 때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년 전 이 고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거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감시했습니다. 당시에 감시를 했는데 결과는 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2018년대에 있었던 동시지방선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충격적인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선거가 딱 끝나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차지한 걸로 결론이 되는데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한 정당이 180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어준 적은 4년 전 20대 총선이 최초였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아무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 거대 정당이 나타났던 것은 4년 전 20대 총선이 최초였어요. 그런데 이 선거를 갖다 들여다보니 소위 전국을 갖다가 한 해 선거에서 하는 비례대표, 당신이 어느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비례대표가 해보니까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9석, 민주당이 17석 해갖고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요. 비례선거는. 그런데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163, 미통당이 84로 해갖고 2대1로 이겼습니다. 비례선거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지역구 선거는 2대1이야. 이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거보다 더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수도권이었어요. 수도권은 소위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121개 선거가 있었는데 수도권 121개 중에서 민주당이 103개 지역을 이겼고
미통당이 16개 이겼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2대1이에요. 2대1. 수도권은 6대1을 졌어요. 6대1.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원사이드한 경기가 펼쳐졌던 적은 전무후무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53개 지역구 중에서 127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7개 과반이 넘는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시 문재인 정부 산하 김명수라고 하는 희한한 대법관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질질 끌다가 5개 선거구에서만 재검표하고 나머지를 다 기각을 했습니다. 이때 5군데 단지 127개 중에서 5군데만 재검표를 했는데 여기서 수만 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만 장.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3개의 사진이 이때 여러가지 종류의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 3개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그런 종류입니다. 첫 번째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은 요고래라고 쓰여진 투표지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요고래 글자 보이세요? 요고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말이에요. 인쇄 전문가들이 쓰는 말인데 대량으로 인쇄했다 하면은 그 인쇄가 된 그 인쇄물에 가로 세로로 줄이 갑니다. 그 줄 보고 요고래 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인쇄하면 요고래 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보시면 사전투표장은 한 장 인쇄가 돼서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한 장 인쇄가 끊어져 나와요. 그런데 한 장 끊어서 인쇄가 되어 있는 그 투표지가 다 쌓아놓고 보니까 옆에 대량 인쇄한 것처럼 줄이 가 있는 거야. 대체 저런 투표지가 누가 대량 인쇄해갖고 누가 대량 인쇄해서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고당 왼쪽 끝에 보시면은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는 투표지들이 또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일장기 투표지 왜냐? 일장기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런 투표지가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서도 없었어요. 저런 투표지가. 저런 투표지 같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었으면은 무효 투표지라고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저런 투표지를 받아들면은. 저런 투표지는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소에도 없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기 또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와요. 누가 집어넣냐 이거 저거를 갖다가.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시면 저게 좌우 여벽이 맞지 않는 사진입니다. 좌우 여벽이 맞지 않는 투표지예요. 한쪽은 그 여러분들이 기표하시는 칸이 삐뚤하게 인쇄되어갖고 한쪽은 칸이 많아. 또 한쪽은 칸이 전혀 없어요. 여벽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표하는 칸이 잘려져 있어. 이런 투표를 받아들이면 아무 투표 안 합니다. 바꿔달라 그래요. 소위 이런 투표지가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하면서 재검표하니까 이게 또 수만 장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 집어넣냐 이런 투표지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오시면서 위조 집회가 나타나면 그거 갖다가 아무도 수사 안 하고 아무도 처벌 안 받고 그냥 지나갑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위조 집회 5만원짜리 위조 집회가 수만 장이 쏟아져 나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범인을 반드시 잡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10만원짜리 가게 수표가 위조가 수만 장이 돌아다니면 그거 그냥 놔둡니까? 누군가 신고하고 수사를 하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냅니다. 이거 가짜 수표, 위조 수표 다 수거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권이 행사된 이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가 수십만 장이 저기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대법관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기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눈에 보이니까 그게 가짜 투표인 거 알겠어. 불법 투표인 거 알겠어. 그래도 그거 다 인정해도 너희들이 당당은 바뀌지 않지 않느냐. 2만 표 차이 줬는데
만장 인정해도 만표 차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당장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기각이야. 그렇게 다 기각시켰어요. 저 대법관들이. 평소에 여러분들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장관급 대우를 한다는 대법관들이 수많은 가짜 투표에 나왔는데 다 기각시킨 겁니다.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국민들이 모릅니다. 대체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리고 신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하신 말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노예 아니죠? 여러분들 종살이 하는 사람들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행사한 주권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지금 예, 지금 밖에서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좀 안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와 주시겠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오세요. 앞쪽으로. 그리고 맨 앞에 오면 빈자리가 많아서 여기 또 앉아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앉아서. 맨 앞에 또 앉아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맨 앞에 오면은 한 2줄 정도씩 앉을 수 있어요. 여기 한 50명 앉습니다. 맨 앞줄에도. 그리고 그 우리 북광대 간부님들은요, 이렇게 그 애국 국민들이 여기 넘치도록 보여드시는 이 모습을 갖다가 영상을 좀 많이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화면을 보고 앉아야지. 서로 우리 얼굴 마주 보면서 서로 응원하시는 기회는 그냥 나중에 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앉으세요. 화면. 제가 솔직히 하나 딱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다가 총칼을 들고 탱크를 갖다 앞서서 빼앗아야지만 그게 독재국가고 그게 쿠데타입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를 부정해서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다 농락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당락을 갖다가 그 선거를 갖다가 농락한 사람들이 결정할 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까? 그게 나라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 빼앗기는 게 총칼 앞서 빼앗기는 겁니까? 꼭 일본이 들어와서 해야지 그게 식민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권이 뺏기면 주권을 뺏은 그 소수한테 여러분들이 식민화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은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후에 다시 여러분들의 주권이 빼앗기는 그런 식민지 시대, 여러분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의 길을 갖다 가는 그런 나라로 지금 하루하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냐? 그걸 막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전 세계 또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시스템 중에서 최악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경우에 민주주의가 최악이냐? 국민이 자신의 손을 뽑은 유정자들을 갖다가 관찰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난 몇 년 동안 생활이 바빠서 또 가족을 돌보는 게 바빠서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뽑아놨으니 어련히 잘하려니 라고 믿음을 줬더니 저놈들이 한 짓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끈을 못 보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봐서 저놈들이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갖다 뺏어가는 걸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막아내겠다 해갖고 이 자리에 모여서 전 국민 선거 참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우리의 소명의식,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일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4.10 22대 총선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명선거를 만들려는 전 국민 선거 참관 캠페인, 소위
불꽃 감싼 참여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감싼 참여 교육을 벌이는데 이걸 부정선거 부패 방세가 주관을 해서 이걸 갖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말 갖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선거에 나가는 모든 정당, 모든 후보자들은 참관인을 갖다가 추천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선거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보시면은 참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상은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갔을 때 참관인들이 꽉 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통 이렇게 들여보내냐면요. 일단 대한민국 2대 양당이 있어요. 거대 정당 2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국힘당이 두 번째로 큽니다. 2개 정당은 대부분 모든 투표소에 참관인을 들여보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정당들은 거의 못 들여보냅니다. 왜냐? 행정력이 안 따라가요. 이렇게 철철 끓는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 갖다 끌어모으질 못해요. 이 정당들이. 그래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아.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걸 해내려고 한 단체가 누구냐? 부정선거 불방제 그걸 해내려고 하고 바로 여기 모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막대한 화제에 갖다가 총적으로 이끌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50명이 빽빽히 서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모든 참관인들을 집어넣는 단체는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민주당, 두 번째 국힘당, 세 번째가 여러분과 부방대예요. 딱 3개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남는 그런 장면, 그런 일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정당도, 어떤 기관도, 어떤 시민단체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사 현장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갖다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진짜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뭘 할 것이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뒷페이지에서 이걸 하나하나 상세하게 또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굳이 메모 안 해가도 제가 한 2-3번 반복할 때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을 갖다 들어가시는데 대한민국 현재 선거제도는 3일에 걸쳐서 투표를 해요. 사전투표라 그래갖고 이틀을 갖다 먼저 하시고 당일 투표라고 해서 하루를 갖다 투표하십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하시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날 사전투표 하시고요. 그 다음 수요일날, 그 다음 주 돌아온 수요일날 당일 투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투표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참관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한번 반복해보죠. 우리 박자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갑니다. 다시 한번. 투표 참관인. 네, 이거 하시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원이 넘쳐갖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당일 투표도 하십니다. 근데 우선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사전투표 참관인이에요. 왜냐? 지난 6-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공직선거를 갖다 분석을 해보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자 사전투표 참관인 교육을 하는데, 사전투표는 오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오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참관하러. 물론 한 사람이 12시간 다 하실 수 있는데 힘들어. 그래갖고 우리가 오전 쪽 오후를 나눕니다. 그럼 오전 쪽 오후가 조금 한이 다르고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그럼 공통적인 일을 갖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시거나 오후에 들어가시거나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첫 번째, 투표지 수를 정확하게 세셔야 돼요. 투표지 수를 정확하게 세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투표소에 참관하러 들어가시면은 세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뭘 세야 되냐면요.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지 숫자 셉니다.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지.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참관하러 가시면은요.
3개의 투표함이 있습니다. 투표함이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지가 있고요. 비례대표 관내 사전 투표지 있고 그다음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 그래가지고 우편으로 나가는 게 있어. 그걸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 그래요. 이 3개의 투표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시는 건 뭘 세시냐?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거기 투표하러 들어온 사람들 숫자 세는 거 아니고요. 투표지가 발급된 투표지 숫자 세는 거 아닙니다.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숫자 세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투표지?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지.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지 숫자 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 참관이 하러 가시면은 깜빡해 하고 다른 거 세고 있는 순이 무지기수야. 한정 세다 보니까 이상한 거 세고 있어.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또 12시에 딱 가시면은 서로 같이 가신 분하고 딱 두들기면서 야 자네 우리 조기면은 조 투표지 숫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 잘못 세신 분이 5명 중 1명이 나와요. 선생님, 저 화면을 조금만 좀 올려주실 수? 화면 더 올릴까요? 근데 이게 좀 올린 거거든요. 이때가 안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 갖다 지금 그러면은 저기 우리 간부님들 여기 그 전산 요원 좀 불러갖고 한 50cm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네요. 네? 제가 몇 개 있냐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사전 투표소에 참관하러 들어가시면 3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3개 중에서 다른 건 안 보고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숫자만 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투표 숫자 셀 때 요즘 이상한 첩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투표지가 딱 한 장씩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죠? 한 장씩 집어넣는 거 10장, 20장 집어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지 숫자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시라는 거야. 한 장 한 장씩 집어넣는지 10장 집어넣다 20장 집어넣다 50장 집어넣는 사람이 딱 나타났다 치면 바로 스탑시키고 어디 문제를 제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한 장씩 집어넣는지 그걸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잴 때 시간 단위로 세시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한 사람 또는 한 조가 들어가서 6시간 단위로 세시는데 6시간 다시 하고 한꺼번에 합치려면 나중에 오류가 많이 나. 그래서 시간 단위로 세세요. 시간 단위로 세셔야지 오류가 적게 납니다. 시간 단위로. 그 다음 3번째 세신 다음에 그걸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사람 보고 안 하고 집에 갔다가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괜히 가신 거야. 끝나고 나오자마자 바로 보고하셔야 돼요. 지역위원장한테 전화 딱 해갖고 우리 연락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락망에 다 조직되세요.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 내가 무슨 투표소 그래서 지금 오전에 하고 나왔습니다. 오후에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몇 명 셌습니다. 바로 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세고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세고 보고하는 거 이거는 오전에 들어가시나 오후에 들어가시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 이 이외에도 참관이 들어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법에 보면은 한 10가지 이상이 쫙 써 있어. 이거 하고도 여유가 남으시면 딴 거 다 하셔도 좋아요. 다 하셔도 돼. 그런데 그거 다 하시고 이거 안 하시면 하나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위에 여유가 있으면 더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전에 들어가실 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도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들어가실 분은요 5시 반까지 도착하셔야 돼요. 5시 반까지. 6시부터 투표가 시작하는데 30분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30분 먼저. 왜 먼저 오셔야 되냐면요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늦게 오시면 확인을 못해요. 30분 전에 못 오시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0분 전에 온다는 게. 그 시간대에 오시려고 하면 집에서 늦어도 5시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 시간대에는. 그래서 오전에 들어가실 분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 첫 번째 하나, 아니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 아침잠이 없으셔야 돼요. 아침잠이 많으신 분은 오후에 가세요. 오후.
아침잠이 없으신 분이 오전에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집이 걸어서 갈 정도로 집에다 가까워야 돼. 투표소가. 아침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거나 자가용으로 가셔야 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많죠. 새벽 4시 넘으면 눈이 멀뚱멀뚱 쪄져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다 오전에 가세요. 나는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그냥 꿀잠이 쏟아진다 이런 분은 오후에 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30분 일찍 가서 투표함을 확인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 투표소를 갖다가 총책임져 진행하는 그런 공무원이야. 그 사람이 투표함을 갖다가 이제 참가인들 와서 투표함 보세요 그래. 그럼 뭘 보라 하냐면은 투표함이 이상이 없는지. 그럼 대체 우리가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냐면 미리 투표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는 거예요. 빈 통인지 아닌지. 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투표지가 안 들어가길 원해. 그 투표지가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런데 과거에는 100장, 500장, 1000장이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번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가 30분 전에 도착해갖고 보고 그걸 갖다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는 투표함 양쪽에다가 봉인지를 붙입니다. 봉인지를 붙이고 그 참관인한테 이거 확인하세요 하고 서명하라고 그래. 서명. 그러면은 우리 오늘 교육받으신 분은 그 옆에서 서 있다가 잽사에 가서 서명이 아니라 도장을 찍을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참관인이 8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투표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봉인지를 보면은 참관인이 서명하거나 뭐 이름을 쓰거나 표시할 수 있는 칸이 크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갖고 8명이 다 못할 정도가 돼. 그래서 8명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는 어쩔 때는 그 참관인이 그 관리관, 투표관리관이 됐어요 그만하세요 하고 막는 수가 있어요. 칸이 다 찼다고. 그래서 미리 잽사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미리미리 뒤에 빠져 있다가는 순서를 밀려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30분 일찍 가시고 옆에서 잽사에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하셔라. 그럼 우리 도장을 찍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도장 찍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는 6시부터 투표 시작하면은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재시고 딱 끝나면은 보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전에 가신 분은 12시가 되면은 딱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할 일 끝났다고 가면은 안 돼. 오후 담당하신 분이 오는 걸 확인하고 바톤 터치를 해야 돼. 바톤 터치. 우린 릴레이 감시를 한 거기 때문에 나 혼자 개주가 끝났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물론 오후에 오시는 분도 30분 일찍 오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 그런데 세상사가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하신 분이 오후에 오시는 분 반드시 보고 바톤 터치 하신 다음에 12시에 가시면 돼요. 만약에 그분이 10분, 20분 늦게 온다 하시면 조금 더 하세요. 하시고 오는 걸 보고 집에 가시면 돼요. 얘도 오전은 그렇게 하시면 끝난 거야. 근데 오후 이제 오후 하실 분을 말씀드리는데 오후는 오전에 하실 것보다 조금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 가시는 분은 아침잠 많아도 오후가 되면은 똘망똘망해지신 분이 있어. 힘이 번쩍번쩍 나시는 분들. 그런 분은 오후반 하세요. 그런 분이 오후반 하시면 돼요. 저녁 때가 될수록 눈이 초롱초롱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오후반 하세요. 그래도 오후반도 오전반하고 마찬가지로 30분 일찍 오셔야 돼. 11시 반까지. 그래서 11시 반서부터 세기 시작하되 시간대별로.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12시부터 세려고 하다가 몇 사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겹쳐서 세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오전에 하신 분은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도장을 찍는데 확인한 때 우리 도장을 찍는데 오후에 하신 분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투표가 끝나면요 투표함을 갖다 다 봉지에 다 틀어막인 다음에 참관인 보고 와서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스팸 갖고 서명하는데 이름을 쓰는데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은 개인 도장은 찍습니다. 개인 도장을 찍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가신 분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할 게 있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오후에 가신 분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수를 정확하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후에 가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감시 하나 많아요. 두 가지 사진을 찍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은 투표함, 봉인지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하나는 봉인지, 투표함에 봉인이 되어 있는 사진을 찍으셔갖고 보내주셔야 돼.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찍으세요. 여러 장 찍으셔서 보내주세요. 그것도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확대해서 찍고 멀리서 찍고 여러 장 찍으셔갖고 보내주세요. 투표함을 갖다 사진 찍는 거고 또 하나 사진이 뭐냐면 투표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표록. 제가 잠시 후에 투표록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투표록이 뭐냐면은 그날 투표가 끝나면은 그 사전투표관리관이 당일 어떻게 투표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작업 일지를 써요. 그 작업 일지의 이름이 투표록이에요. 그 투표록에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표록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지금부터 사진 찍으세요 하고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안 기다려줍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진 찍을 준비해서 포지치할 때가 사진 찍으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냥 행진이 쭉쭉쭉 진행돼서 나가요. 그러면은 오후에 들어가신 분은 눈치 빠르게 옆에 대고 있다가 잽싸게 사진 찍으셔야 돼.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신 분은 눈치 빠르고 행동이 빠르셔야 돼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사진 찍으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그냥 행정이 쭉쭉쭉쭉 진행돼 갑니다. 그래서 옆에도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투표한 봉인 다 끝나고 서명 다 했으면 빨리 사진 찍어야 돼. 그 다음 또 투표관리관이 자기 책상 가갖고 뭐 소리 작성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서서 있다가 투표록이라 써있는 거 사진 딱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을 못 찍습니다. 투표 시간 중에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은 재수 좋으면 카메라 뺏기고 재수 없으면 경찰 불러서 끌려나갑니다. 나중에 소송당해요. 소송당해서 100만원, 150만원 벌금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누가 가짜 투표시다 이렇게 소리쳐갖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투표소에서는. 그러니까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 찍으면 안 되고 우리가 사진 찍는 거는 투표가 끝난 다음에 6시 이후에 투표함을 봉인할 때 그 봉인한 사진 찍는 거고요. 봉인 다 끝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 일지, 투표록을 작성할 때 그 사진 찍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 투표록은 오후에 담당하신 분만. 네, 오후에 담당하신 분 찍습니다. 사진은 오후가 찍는 거지 오전은 사진 안 찍습니다. 오전은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오후에 찍는 분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봉인지 사진 다 찍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에 하신 것도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진은 오후만 찍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할 테니까 지금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머리에 한번 쏙 넣고 그냥 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투표지가 몇 장 투표함에 들어갔냐라는 걸 세실 때 쓰기 위한 도구입니다. 소위 우리가 지역구 관내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수를 세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은 개수를 갖고 세시고 또 한 사람은 개수를 갖고 세셔라 라고 해요. 이 일조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경우는 한 사람만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면은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갖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가도 아 나는 개수가 편해 또는 나는 종이가 편해 하면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센다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대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경기도 부방대는 이 개수기를 갖다 미리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그 청라에 들어가는 조한테 이렇게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안 사셔도 돼요. 대신 이 많은 그 경기도 부방대 임원들이 그 자원봉사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후원금 주세요. 후원금 이분들. 네. 왜냐면 이거 다 일하는 게 다 돈이에요. 다.
그래서 그분도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보시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라고 할 때 그 보이는 봉인지고 봉인지에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다 이름을 쓰거나 서명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